안녕하세요. 아동안전지킴이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할 대한민국 재앙경우의 교육강사 이탁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가볍거나 무거운 책임은 없습니다. 하찮고 귀한 일이 따로 없듯이 책임의 무게 또한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과의 미래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교육 목표는 첫째,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문택한 전문 인력을 아동 안전지킴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둘째,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제한 및 검거와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셋째,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 위험성도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진행 진서는 아동안전지킴이의 개념과 행동수칙, 일반 준수사항, 도입사항을 살펴보고,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집화, 수호, 천사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설립은 2008년도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유괴살인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설립되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아동의 성폭력이라든가 실종, 유괴 등 범죄 예방과 학교의 등하교 연결, 통학로 확보로서 학생의 안전한 귀가, 또한 비행 청소년 선도 예방과 공원 주변에 대한 아동 지도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동 지킴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안전지킴이 기본 근무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 공원, 아동보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고 또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합니다. 셋째는 근무 중에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관찰과 관심으로서 의문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넷째는 근무활동 지역에서 근무 후 근무일지의 순찰 내용을 꼼꼼히 기재합니다. 다섯 번째, 또 순찰 중에 아동 안전지킴이에 부착된 표시물에 대하여 오선 또는 훼손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동 안전지킴이 행동수칙을 갖다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피해 아동에 대한 최우선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필요한데요.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112 신고와 집합소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찰관이 도착까지 피해 아동을 안심시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분리를 갖다가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실종 아동 발생 시에는 먼저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제지하고 체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종 아동 같은 경우에는 발견 장소에서 보호자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즉시 아동이 울고 있고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아동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 같은 경우는 목걸이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주소 또 연락처를 갖다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아동이 또는 실종됐거나 아니면은 유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때는 그것이 행사장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안내센터 방송실에다가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항을 아동 인계시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동안전지킴이 주요 활동 유형을 갖다 살펴본다면, 먼저 범죄 예방 및 보호 활동으로서 싸우고 있거나 상호 욕설하는 아동을 제지하고, 방황하는 지적 장애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자가 인계할 때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무단 횡단하는 학생이나 계도하고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또한 위험 장소에서 놀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이동 조치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학교 주변 통학로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나 또는 이동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범인 검거 지원 활동으로서는 공연 음란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타났던 바바리맨을 갖다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또 학교폭력 관련해서의 학생의 제지라든가 고문 등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이라든가 또는 노인을 발견 시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아동안전 지킴에 유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심리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흥분되어 있는 아동을 진정시키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도 어떠한 경우라도 보면 아동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될 것이죠. 또 아동은 비암시성이 높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중에 친해지려고 하면서 불필요한 아동의 몸을 만지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또 혼자 있는 아동과 함께 있을 시에는 문을 열어놓거나 폐쇄된 곳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오해받거나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안전 지킴의 일반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수사항은 총 출석과 근무 방법, 기타, 그리고 경찰서 직무교육 등 8개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반 시에는 경고, 무거울 경우에는 해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첫째는 출석과 결석 관련하여 3시간 일당 활동 사항을 꼭 기재를 해야 되고 서명이나 또는 허위 기재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무복을 입고 현장을 갔다가 근무함에 있어서 복도방이라든가 복고번 또는 우리가 이러한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면은 불필요한 언행이라든가 집합소장의 정당한 지시를 불행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상호간의 예절을 준수하고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킴에 대한 신규 도입사항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8월 16일 날 법무경과제가 신설되었는데요. 경고조치 사유는 총 18개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집파출소장이라든가 여청소에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고 공문서를 발부하는데요. 경고 조치는 3회 누적 시 해촉되며 익년도 선발 시 1회 5점 간점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법무경고서 양식인데요. 경고사에 보면 일시와 장소, 내용, 경고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무경계 유형 14군데까지에는 근무 태도, 그 다음에 상호 존중 문제, 근무 시간에 어떤 이런 것들 매뉴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활동평가제인데요. 아동안전지킴이도 집합소장이 연말 1회 활동 내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기는 12월 말서부터 1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차등 평가하며 S, A, B, C, D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안전집과 아동수호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의 집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긴급 임시보호소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수호천사라 함은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호정성을 보완하고자 기업의 외근사원을 아동수호천사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모범 택시 기사라든가 약국을 배달원, 집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시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벽면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돌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유심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집은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해코지가 현상으로 인하여 아동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했던 안양 일산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 지킴이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유치원, 초등학교와 놀이터,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전국에 약 2만 5천 개소에 일하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선정하여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동안전 지킴이의 역할로서는 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낯선 사람 또는 길을 잃은 등 위험한 처해 있는 아동에 대하여 유용을 요청할 때에는 안정시키고 임시보호를 하여 112 신고 등 경찰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안전 지킴이집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바로 업주나 종업원들에 대하여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을 추진하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토록 하였고, 또한 우수 사례 시에는 수시로 표창과 신고 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 임무와 행동수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키면서 위험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동안전 지킴이에 도움을 요청할 시에는 곧바로 112 또는 관할 지구대로 연락을 하죠. 또 낯선 사람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어린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경찰에게 현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어린이를 개방된 곳에 안정시키고 현 위치와 상황을 갖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또 어린이를 보호하는 동안은 어린이를 안심시키고 침착하게 어린이 나름대로의 세세한 점을 기억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한번 상황별 대처 요령을 아주 간략하게 매뉴얼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에 대해서는 납치와 요령에 대한 강력범죄 발생,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길 잃은 아동의 발견 시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갖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부터 다친 아동에 대하여 도움 요청 시라거나 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을 대할 때 유의할 점을 갖다가 항목별로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의 특성상 처음부터 소식 교육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팀별로 1 내지 2명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순찰 중에 자연스럽게 업소들로 교육토록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1회 점과 재심사를 통하여 여의 등 출입이 쉽지 않는 업소라든가 휴업폐업 업소에 대하여는 해촉하는 등 지속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촉과 해촉의 문제는 치안활동에 관심이 많은 또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부분으로 주택가 등과 또 공원 부분에 출입이 용이한 지역의 업소는 아동 지킴이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정적으로 업소를 출입하는 가족이라든가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풍속업소,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는 해촉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안전 지킴이요, 아동안전 지킴이 집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활동 중 지킴이 본인의 안전사고 등 유의하시고 내 지역사회의 아동은 내가 지킨다 라는 사명감으로 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